38페이지입니다. 항등식. 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처음 본 적이 있어요. 그쵸? 등식입니다. 그러다가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보냐면 항등식이라는 걸 먼저 봐요. 저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없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 내용이 싹 다 방정식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방정식은 익숙해. 항등식이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런 거다.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쌤, 등식인데 이 항등식과 방정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방정식은요, 그 방정식의 차수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선 1차야, 해가 1개입니다. 2차 방식까지 당신들 배운 거야. 2개였죠. 그럼 3차는요, 3고요. 4차는 4개입니다. 진짜입니다. 차수만큼 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요. 그런 반면에 항등식은요, 등식인데요, 이게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야,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항등식의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보자. 이 항등식 기본 원리입니다. 쌤 설명 듣고 나서 이거 그때 이거 얘기했어. 요 부분 어떻게 이거 체크 다 해야 됩니다. 항등식은요, 는 0이 돼야 돼요. 는 0이 안 되면 항등식이 안 풀립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는 0이 될 거면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식 있잖아. 여기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4를 이항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4를 이항시켜서 얘를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는 0꼴로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항식 해볼게. 그럼 항식 원리를 봅시다. 자, 현재 이 꼴입니다. 이게 뭐냐? 잘 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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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 x하고 y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더래.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 값은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어떤 숫자를 x하고 y 집어넣어도 이건 항상 0이 된답니다. 그럼 조건 볼게요. 잘 이해를 해봐. 그러면 이 식이 이런 모양이면 되는 거야. 이 식이 요런 모양이면 되는 거야. 요런 모양. 쌤, 그게 무슨 말이야? 봐봐. 0에다가 어떤 숫자 x를 곱해봐봐. 얼마야? 0이죠. 0에다가 어떤 숫자 y를 곱해봐봐. 0이죠. 거기다가 c가 0이에요. 그럼 얘는 항상 0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등식 푸는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요. 뭔데? x하고 봐봐.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러면 x, y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개수, 상수들이 0이면 됩니다. 그러면 0이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 즉 이 검은색 는 0을 만족하는 이 x 값과 y 값은요, 무수히 많은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항등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됐니? 두 번째입니다. 항등식은요. 항등식은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예요, 식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곱셈 공식이었어요. 자, 볼게. 너희 곱셈 공식은요. 여기서 쌤이 x 더하기 1 전체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이 곱셈 공식이다, 얘들아. 그럼 봐봐. 좌변과 우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우변에 똑같은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변에 0 넣어. 좌변에 0 넣었어. 우변에 0 넣자. 1 나올 겁니다. 눈에 보일 겁니다. 좌변에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좌변 0이죠. 우변에 마이너스 1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3 더하기 1 0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왜? 식이 똑같으니까. 그게 요 두 번째 말이야. 그게 이 동그라미 두 번째 얘기야. 이게 무슨 말?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인 a와 a' 가 같아야 되고 y의 개수인 b와 b' 가 같아야 되고 상수인 c와 c'가 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는 0을 만들든가 아니면 식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든가. 좌변 우변은. 이게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볼게. 표시해. 얘들아. 밑줄 치고요. 0이 밑줄 치고요. X면 0이 이렇게 밑줄 치고요. 이거 표시해라, 이거 빨리. 다 했니?
잘 안 보이니? 잘 안 보이지 지금. 니 앞에 앉아. 안 보이니? 뭐 또 부담스러워 헛소리하지 말고. 제가 눈이 나쁘구나. 니 학교 수업은 좋아요. 근데 잘 보여? 당연하죠. 렌즈 끼고 있잖아요, 저. 아 그래요? 그래서 요 원리다. 이게 항식 원리다. 요게 항식이다. 다 적었죠? 밑에 봅니다. 자,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표시해. 항식이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우리 수학이 구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기만 하면 돼요. 이런 비슷한 뜻이면 해야 돼요. 국어처럼 정확해야 되고, 어떤 정확하게서 뭐 글자가 달라지면 뭐 뜻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해볼게. 항식이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x가 항식입니다. 그러면 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도 상관없는 거죠. 맞죠? 그럼 그 말입니다. 볼게. 첫 번째, x 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숫자여도 상관없어. 그런 말이다. 두 번째, 모든 x예요. 모든요. x 값에 관계없대. 그러면 어떤 x가 더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게 모든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임의입니다. 임의가 무슨 뜻이냐면 정해지지 않는 거야. 그 값이 딱 정해져. 그럼 방정식이야. 야, 1만 돼, 5만 돼. 그건 정해진 거야. 정해진 게 없대. 그럼 무슨 말? 네가 뭘 가져도 상관없어.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게 임의예요. 임의. 정해지지 않아. 그 말이야. 어떤지 똑같은 뜻이죠. 3번과 4번이. 얘들아, 어떤은 정해진 거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싹 다 뭐라고? 얘가 지금 항식입니다. 선생님 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외우세요. 이는 문장 말고,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기 때문에 이는 문장 말고 다른 문장을 안 써요. 다른 단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국어기 때문에, 수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이거 외우세요. 이게 항식이 나타내는 어떻게 이게 표현입니다. 이게 항식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항등식을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데 잠깐만, 미정계수법이라든 이게 뭐냐면 이 미자가 아직 미자야. 아직 미자야. 아니 아직 미자야. 아직 미자가 쓰는 게 미달. 미달의 뜻은 압니까? 미달의 뜻은 아니? 미달 몰라요? 미숙 이런 뜻도 아나? 미숙 뜻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크지 않은 미숙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미자가 아직 미자예요. 아직 미자입니다. 아직 미자. 아름다운 미자 아니에요. 아직 미자예요. 정자, 정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왜? 그게 이 말입니다. 미정계수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미정계수법이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치 대입과 개수 비율인데 이 용어 몰라도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항등식의 기본 원리만, 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봐봐, 설명해 볼게. 지금 이 등식이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a 값과 b 값을 구하래. 잘 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주어진 식을요 다시 x로 묶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문자가 이게 몇 개냐면 a 있고 x 있고 b 있고 총 3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쵸? 이거를 x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이 식을요 이렇게 x로 묶고요. 만약 이게 a가 항등식이다 그러면 a로 묶고요. 이게 b가 항등식이야 그럼 b로 묶고요. 그 문자에 대해서 다시 묶어요. 알겠습니까? 묶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라고 이렇게요. 지금 얘는 ax 빼기 2a bx 빼기 3b잖아. 이거를 이렇게 x로 묶으라고요. 즉 항등식에 해당되는 문자를 이렇게 묶으라고요. 자 봅시다. 봅시다.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야. 좌변 모양과 우변 모양이 똑같아야 돼. 왜? 항등식이라서. 좌변 모양과 우변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해보자 쌤이랑.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얼마 돼야 돼? 좌변곱이 똑같다니까. 그럼 A 더하기 B 값이 얼마야? 어머, 이거 봐. 아, 좌변과 우변 똑같아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얼마 돼야 돼? 1. 1요. X의 개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얼마 돼야 돼? 이 값이요. 얘가 얼마 돼야 돼? 없잖아. 0이지 뭐.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 찾는 거예요. 이게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야, 양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같은 것끼리 비교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수 비교법이에요. 아시죠? 뭐 미정개수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알겠지? 괜찮다. 하나씩 푸는 하나의 방법인데 개념이 두 개죠. 이게 뭐냐면 앞에 나온 이 개념 이 두 개에 대한 풀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미정개수법은요. 이 동그라미 2번이 얘기하는 겁니다. 좌변식과 우변식이 똑같으니까 같은 문자의 개수끼리는 같아야 돼. A랑 A-랑 그 다음 B랑 B-랑 C랑 C-랑 즉 같은 놈들끼리는 같아야 돼. 그게 방금 이렇게 푼 거예요. 왜? 좌변 우변 같다며.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이어야 되고 상수항은 0이야. 이 말입니다. 뭐 이 정도 설명 충분히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중3인데 그러지 않겠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됐니? 이게 개수 비교법인 거다. 자, 다음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리가 요거야. 동그라미 1번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개수를 싹 다 뭘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돼. 왜? 아니 그래야 x하고 y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알겠니? 지금 검은색 0을 만족해야 돼. 검은색 0을. 근데 좌변에 있는 빨간색 x와 빨간색 y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도 상관없대. 근데 0이어야 돼. 그럼 무슨 말? 개수가 0이야지. 그래야 빵 더하기 빵은 빵일 거니까. 이런 개념이다. 해볼게요. 자, 갑니다. 딱 봐봐. 이 식에서. x에다가 얼마 넣을까? 수치대법은요. 한 번씩은 이 주어진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 말이야. 첫 번째요. x에다 뭐 얼마 넣을까요? 봐봐. 너는 규칙해봐봐. x에다 얼마 넣을까요? 느낌상 2요. 2 넣는 거야. 쌤 왜요? 2를 넣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2를 넣으면 얘가 0이 될 거야. 그치? 그럼 2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얼마? 2요. 그냥 나와요. 이해가니? 일부러 2를 넣는 거야. 일부러. 왜? 얘가 0 될 거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미수가 많은 것보다 미수 적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수를 없애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없애. 2 넣었어. 그러면 x에 2 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미안. 그 다음 봐봐. 그럼 여기다 얼마 넣을까? 3요. 왜? A 구하려고. 3요 3. x에 3을 넣는다는 말은 b를 없애겠다는 뜻이야. 그런 말 아닌데요. 그래서 3 넣읍시다. 3 넣었다. a죠. a가 얼마? 3. 끝. 이게 수치대입법이란 거야. 내가 어떤 숫자를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그 식은 내가 주어진 그 문자에 어떤 숫자 집어도 상관없잖아. 그 원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서 b를 찾아내고요. x에다 3을 넣어서 a를 찾아낸 겁니다. 오케이? 이게 수치대입법이다. 뭐를 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수치대입이 편할 때가 있고요. 개수비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요. 이건 쌤 설명했었다. 우리가 나누기 나타내는 식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 항등식이라는 거. 그리고 차수가 결정된다는 거. 그걸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쌤도 나와 있고요. 예주야, 영상 보면 나와 있다 다. 자, 개념 읽기. 이거 꼭 푸세요. 꼭 풀어야 됩니다. 꼭요. 꼭 풀어야 됩니다. 이 바닥은. 잠이 오지. 서서 들어. 나가서. 얘들아, 쌤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쌤이 너네한테, 그거야, 진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네한테 퍼부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너네가 안 해줘. 그러면 사람 똑같다?
사람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맞잖아. 근데 나는 가르칠 입장이지. 그러니까 말로만 안 꺼내겠죠. 네. 예수야, 나 여자 때릴 수 있다? 진짜야. 이거 안, 때릴 수 있다고. 자, 문제 풀겠습니다. 필수의 1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항등식 미주쳐? 미주쳐.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미주쳐. 그래 내가 안 까먹지. 니 왜 안 쳐? 왜 안 쳐? 돼 있다고? 쳤어. 니 지금 풀어져 있지, 그렇죠? 안 풀어져 있다고? 그럼 이 숙제, 예전에 그럼 숙제를 안 했던 거야? 그때 치 잃어버렸어. 짜증나. x가 항등식이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 a값, b값, c값 구하래. 자, 보자. 뭐 하면 되냐면 전개하면 됩니다, 이거. 이해할까요? 전개하면 돼요, 전개. 전개해가지고 x제곱끼리 비교하고 x제곱끼리 비교하고 x끼리 비교하고 상수끼리 비교하면 끝나요. 그런 겁니다. 개수비교법이에요. 이해갑니까? 전개하세요, 자변. 전개하십시오. 전개요. 왜냐면 전개도 많이 해. 그러면 연산하는 자체가 늘어. 그래서 전개하세요. 전개해서 어떻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개했더니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b 값이 마이너스 2, c 값이 3이 됩니다. 자변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같죠? 같죠? 확인만 좀 하자. 다음 x제곱 개수 a 마이너스 1이 뭐 돼야 돼? b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가 얼마? 마이너스 2요. 3이 c요. 이렇게 하는 게 개수 비교법. 자, 다음 지금 치울게요. 이거 가로 2번요. 전개도 된다. 근데 가로 2번 같은 유형은요, 이거는 수치 대비 더 좋아요. 전개도 되는데 이 수치 대비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조인식에서 보면 쌤이 빨간색 형광펜 칠한 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다음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게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야. 다음에 녹색으로 칠한 게 x라는 인수야.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인수가 겹쳐 있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전개보다는 수치 대비 낫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가 0이 돼요. 이쪽 다 날아가요. 0이 됩니다. 다 날아가죠. b만 남아요.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어요. 들어.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말입니다. 다음 내가 x에다가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얘 0이에요. 다 날아가요. 얘 0이에요. 다 날아가요. 누만 남아? c만 남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x에다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요. 무슨 말?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개보다는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개수를 비교하는 게, 이건 수치 대입을 하는 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요 문제는 별표 치세요. 등식이에요, 그쵸? 등식이니까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일단 몰라. 뭔데? 봐봐. 표시합니다. 는영이 표시하면 는영이 말이 세요. 는영이 표시하세요.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 표시하세요. 봐봐. 등식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너네한테 그 고등부 문제는 그렇게 너네 친절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문제가 친절한 건데 고등학교는 되게 불친절해요. 봐봐. 그럼 너네가 찾아내는 거다. 는영이 들어와. 이게 k 값에 관계없대. 그럼 얘는요, k가 항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적으세요. 이 밑줄 칠잖아. 그 위에다 적으세요. 이쁘게. 얘는 뭐라고? K의 항등식이라고. 문자 K의 항등식이라고요. 어디? K의 항등식입니다. 글씨가 이상합니까? 그 다음 뭐예요? K로 정리. 로예요. 로예요, 로. K로 정리.
이게 K가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러면 그 문자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 문자 다 묶어내라고요. 자, 그러면 쌤이 이 식을 전개한 거야. 이 식을 전개한 게 현재 이 식이에요. 요 식입니다. 이제 이 식 어떻게 한 거야? K로 묶은 거예요. 그게 이 식입니다. 전개했습니다. 전개해가지고요. K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묶었어요. 이렇게요. 괜찮을까? 요 식이다. 자, 그럼 보자. 그러면 봐봐. 이게 뭐라고? 는 0이야. 이게 는 0이야. 는 0이야. 그러면 봐봐. 이게 항등식이잖아. K 항등식이잖아. 어떻게 돼야 돼? 0 곱하기 K 더하기 0은요? 0이라고요. 이 원리 쓰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원리 쓴 겁니다. 이 원리 쓴 겁니다. 무슨 말이면 이렇게 K 정리했지? 이게 0 된다. 그럼 이게 K가 항등식이야. K에다가 어떤 숫자 그러니까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등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 K의 개수도 0, 상수도 0. 그래서 2x 더하기 y 빼기 1도 0.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7도 0. 됐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렇게 두 식을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식 어떻게 연립을 하면 x 값과 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항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x 값과 y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돼? 네. 태희 괜찮니? 이해 안 되는 부분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수업 중에 나중에 가지고 엉뚱소리 하지 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딘지 치냐면 모든 실수 xy 위치세요. 이쁘게요. 모든 실수 xy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어진 식은요 x와 y 문자 두 개야. x하고 y 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두 문자요. 모든 실수 xy니까 문자 x 그리고 문자 y의 항등식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뒤에 는영 표시해. xy 항등식이다. 그리고 는 0까지 들어온 거야. 자, 어떻게 하라고요? xy 항등식이니까 주어진 식을 싹 전개를 했어요. x로 묶고 y로 묶어야 뜻입니다. 다시. x로 묶고 y로 묶어 뜻이에요. 왜? 항상 항등식은 그 문자에 관해서 다시 식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볼게. 얘가 는 0이야. 봐봐. 이게 는 0이야. 그러면 얘가 어떤 꼴이야? 여기서 a 빼기 b 더하기 이거 뭐 돼야 돼? 0. 0, 0, 0, 0, 0. 이 꼴이야.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항상 0이겠지. 맞지? 그치? 이 원리다.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2도 0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빼기 3도 0.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을 합니다. 그러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항등식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예요. 이거 갖고 어렵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내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랍니다. 자, 그럼 나는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 해당되는 문장을요,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나뉘어지는 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나누는 식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눴더니 뭐 생겨? 나눴어. 뭐 생겨야 돼? 이놈 시키다. 식을 식으로 일단 나눴어. 그럼 뭐 생기니? 목녀. 위에 그런 말이 언급이 없더라도 이렇게 몫을 표현해줘야 됩니다. 목녀. 그리고 뭐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1. 그래서 더했습니다. 예주야, 그 영상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알겠니?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자리 옮기지. 영상부터 봐. 보고 나서 오늘 수업한 내용 복습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시킨 대로 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잘 봐. 나누는 식인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2와 x-1로.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잘 봐. 나보고 A 값과 B 값 구하래. 미수 몇 개? 2개죠. 그럼 내가 조건이 2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이렇게 바뀌었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x-2와 x-1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자, 그럼 보자. 이게 항식이야. x에다 얼마 넣겠니? 예주야, 저 식에 x에다 얼마 넣을까? 네, 2요. 왜?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잖아. 맞잖아. 이게 없잖아.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넣는 거야. 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식 하나 나오겠죠? 그럼 x 얼마 넣었다? 1요. 얘 때문에. 이걸 나중에 너네가 뒤에 가서 인수 정리라고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연결돼 있어요. 다. 항등식이 올립니다. 왜?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값과 그러니까 주어진 x값에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상관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돼요. 되면은 이 부분이 0대끔 잡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식이 간단해질 거니까. 그 말이다. 그 논리다. 그러면 미수 몇 개? A, B 2개. 조건 몇 개? 2개. 그래서 그 두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연립하는 겁니다. 가리분 합시다. 가리분 할게. 자, 식을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겠대. 근데 나누어 떨어진대. 자, 이거야. 나누어 떨어진대. 식 표현할게. 그러면 자변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어. 뭐 생긴다고? 목요, 뭐. 항상 나누면 목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가로 1번은 이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 근데 가로 2번은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나머지는 없겠죠. 일단 이해가죠. 나머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자 보는 거야.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렇게 몫이 와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목력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위에처럼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 QX가 뭐든 상관없단 말이야. 어차피 쟤를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한다? QX를 당신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보세요. 전체가 몇 차야? 3차지. 근데 얘가 2차야. 그럼 몫이 몇 차야? 몫이 몇 차가 돼야 돼? 1차야 돼요. 그 뜨겁다. 안 뜨겁나? 몫이 1차가 돼야 됩니다. 1차야. 왜? 얘가 3차니까 요거 2차고. 그래서 몫이 1차다. 그러면 되지. 근데 잘 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원래대로라면 몫이 1차니까 내가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잡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1차식으로 잡을 거란 말이야. 근데 비교해봐봐. 어차피 3차는요. 얘랑 곱해서 3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이라며. 그럼 P가 1이잖아. 이렇게까지 너네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P가 1이야. 이까지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전체 식에서 상수가 2죠.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1하고 Q가 곱해서 2가 돼요. 그거 말고 상수가 안 나와요. 이런 구조는 당신들이 전개를 해봐야 쌤 말이 이해가 가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내가 우변을 전개했을 때 상수는요 1하고 Q의 곱이죠. 그거 말고 상수는 안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러면 2가 돼야 돼. 따라서 Q가 얼마야? 2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는 어떻게 몫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몫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전개다. 이 수치 대비 안 됩니다. 전개해가지고요. 2차항의 개수 A와 1차항의 개수 B를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밑에 문제 푸는데 얘들아 확인 체크 문제를 풀잖아. 그럼 진짜 안 풀려. 그러면 쌤 오늘 위에 설명했던 게 필수예지잖아. 요거 다시 문제 한번 보고 풀이도 한번 보고 그 다시 문제 푸세요.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는 뭐 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요거 볼게요. 자,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야. 이런 꼴이야. 3x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2를 표현했는데 봐봐.
반복이 돼.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이렇게 반복이 되죠. 같은 인수가요. 맞죠? 같은 인수 반복이 되면 조만간 자겠다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있잖아, 정기하는 식이 아니에요. 무슨 식이냐면요, 저렇게 조리제법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익혀두세요. 이거는 유형입니다. 익히라는 건 익혀라. 써놔. 위에 익히기라고 써놔. 또 뭘 또 익힌다 해놔 또. 적으라고 이씨. 너는 딱 뒤에 앉지 마. 뒤에 앉게만 잡아.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리제법을 한다. 자, 적겠습니다. 3차 한계수 3, 2차 한계수 0이죠. 1차 한계수 마이너스 1, 상수항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뭘 한다? x-1로 나누는 거예요. x-1로 나온다는 말이 이 조리제법 위치에 여기가 1이 있는 거예요. 자, 조리제법 합니다. 하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3, 2가 나오고, 요게 나머지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가 4가 누굴까? D예요. 이게 D입니다. 다음 이제 다시 나온 이 3, 2를 다시 1로 조집법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누굴까? C예요. 그러면 나온 이 3, 6을 다시 또 1로 조집법 해요. 그럼 이 나머지 누굴까? B예요. 그럼 맨 마지막이 A입니다. 이 구성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티가 나, 자체가 식이 분명히 등식을 했어. 이거 항등식이야. 당연식이 아닙니다. 항등식입니다. 항식인데 같은 인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로 푼다?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차근차근 풀어서 위에서부터가 D, C, B, A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꼭 해보세요. 알죠? 해보세요. 자, 개념원리 46페이지 81번까지요. 시각을 빼고요. 숙제입니다. 미루지 마라. 밀리면 안 된다, 숙제. RPM 봅시다. 얘들아, RPM 쌤 숙제 어디까지인지 한번 봐줄래? 어디까지니? 태연 어디까지야? RPM 숙제 16페이지야. 해라.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넘어갑니다. 쌤 뺄 거예요, 이거. 22페이지 봅니다. 118번까지 20페이지 적어라 인간아 적어라. 22페이지 118번 넘겨서 23페이지까지 22페이지 118번까지 딱 풀고 넘겨서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적 숙제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밀립니다. 계속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 시험 대비 안 들었으니까 하세요. 시간 많이 들여서 하십시오. 그리고 학원이 더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더 남아서 공부해. 남을 수 있으면. 시간 됐네. 가야지? 라고 어떻게 룰랄라고 가지 말고 공부해.
어차피 숙제 좀 밀려있잖아. 오늘 숙제 제대로 했는 놈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해. 시간 제약도 주지 말고. 가자. 이동.